네, 지금 시형 투아렉에 이제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286마력의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V6 터보 디젤 엔진인데요. 이 외에도 조금 출력이 낮은 231마력의 뭐 디젤 엔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출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286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이 투아렉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뭐 아직 도입 계획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좀 더 고출력의 디젤 엔진 라인업도 좀 480마력 가까이 되는 이 고출력의 디젤 엔진 모델도 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도 출시한다고 해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좀 출시를 조금 기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시장만 조금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배출가스 규제가 강력합니다. 뭐 유럽의 유로6 기준보다도 더 강력한 이 배출가스 기준이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판매를 어느 정도 이끌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실 지금 뉴르부르크링을 잠깐 좀 거쳐서 그 지금 외곽 지역을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정말 좀 경치가 좋은 좀 도로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뭐 하늘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지평선하고 하늘이 정말 맞닿아 있는 듯한 이런 풍경을 보여주는 동네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차가 워낙 좀 가볍게 움직이기도 하는 그러한 느낌도 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주변 풍광도 상당히 좋아서 좀 재미있는 시승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부터 이제 1박 2일 동안 시승을 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행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고요. 가속 자체가 뭐 초반에 폭발적인 뭐 토크를 이렇게 발휘하는 것보다는 중고속 영역에서 이제 토크를 충분히 끌어올리면서 좀 안정감 있고 스트레스 없는 주행을 좀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설정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르부르크링을 거쳐서 지금 이게 도로를 오면서 상당히 조금 도로의 그 폭도 좁고 와인딩 로드를 좀 지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좀 대형 SUV죠. 전고가 높은 이 대형 SUV를 타고 오면서도 굉장히 좀 헤어핀도 심한 도로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우롤이 최대한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투아렉에 새롭게 적용된 기술이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이 후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후륜과 전륜 같은 경우에 이제 안티롤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롤바 같은 경우에 차량이 이제 급 코너에서 이제 차량이 기울게 되죠. 기울게 될 때 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안티롤바가 이 전기 모터를 통해서 이제 작동을 하면서 차량의 기울기를 최대한 수평으로 맞춰주려고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륜뿐만 아니라 후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차량의 기울기를 최대한 좀 기울어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상당히 좀 승차감,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승차감을 아주 좋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된 기능이 이제 4휠 스티어링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최근에 이제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를 시승을 하면서 이 아마 기능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뒤쪽 바퀴가 5도에서 7도까지 전륜과 같이 이제 방향을 틀면서 조금 더 방향 전환을 쉽게 하고 이 코너링에서의 성능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 주행 시에 앞에서 갑자기 이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급박하게 차선을 바꿀 때 차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스티어링 조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정 기능도 더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4휠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지금 주행을 하면서 계속 체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전장의 길이도 긴 이 대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너링 시에 굉장히 뭐 차량이 좌우 롤도 상당히 적고요. 특히나 조금 스포티하다고는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동체 차량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조금 더 민첩한 주행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안티롤바뿐만 아니라 이 4휠 스티어링 시스템까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좀 더 운전을 좀 쉽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바로 이제 2세대 투아렉을 시승을 하고 지금 이 해외 독일 시승 행사를 참가를 했는데, 확실히 지금 두 모델의 주행 질감의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파워트레인 자체는 뭐 이렇게 엔진의 출력 자체는 상당히 좀 넉넉해서 뭐 주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이 좌우 롤도 상당히 좀 심했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뭐 코너링 같은 곳에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3세대 모델에서는 완벽하게 좀 억제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을 상당히 편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글 맵과 내비게이션 정보와 그리고 이 앞에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도로를 읽고 또 표지판을 읽으면서 운전자에게 뭐 감속 시점이라든지 도로의 상황 같은 것을 친절하게 계속 이제 정보들을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 다양한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는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운전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속도 제한 표지판이 계속 나오죠. 이것을 이제 룸미러 앞쪽에 있는 카메라가 실제로 이제 인식을 해서 감속해야 된다는 시점을 알려주고요. 실제로 감속해야 되는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가속 페달에서 이게 톡톡 이게 신호가 옵니다. 감속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라는 이 아이콘 표시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계기판에도 표시가 돼서요, 이제 과속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다양한 안전장치들,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CC 같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이 투아렉의 조금 더 다른 점이라면, 투아렉에 탑재된 시스템이 좀 다른 점이라면,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는 경우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스티어링 휠에서 살짝 손을 놓고 이 ACC를 작동시키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행을 하다 보면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이제 표시가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도 동일한데, 계속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으면,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지 않으면 뭐 다른 뭐 국내나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기능이, ACC 기능이 해제되는 것에서 그치지만, 지금 투아렉에 탑재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서서히 감속을, 처음에는 이 계기판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경고가 뜨게 되고, 이제 경고음이 그 다음 단계는 경고음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전벨트를 당겨서 이 운전자에게 기능이 해제되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죠. 그 이후에도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게 되면은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감속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완전히 멈추는 경우에는 이머전시 콜이라고 하죠. 이제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이 사고의 상황,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도 이 사고 상황을 알려주는 이머전시 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그런 일반적인 주행 상황이라면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주행을 하다가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무슨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뭐 갑자기 뭐 의식을 잃고 하는 경우라면, 이런 기능들이 정말 하나의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죠. 뭐 뿐만 아니라 뭐 2차 사고까지도 예방해주는 이러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안전장치들이 상당히 좀 반갑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차종에 조금 확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투아렉 같이 조금 플래그십 모델 정도에만 탑재가 되고 있지만, 뭐 얼마 전에 바로 시승을 했던 뭐 T6 같은 소형 SUV 모델에도 이런 기능들이 좀 확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이제 기능을 가지고, 기능이 탑재된 이 투아렉을 가지고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진입할 때 좀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긴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오르는 중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장치, 안전장치들이 돼 있고, 다양한 오프로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에서 상당히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뭐 운전자가 의도해서 작동시키고 뭐 해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행 중간에 좀 차량이 능동적으로 이 도로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적용되고 있는 이 오프로드 기능들의 좀 특징인 것 같고요. 투아렉 역시 이러한 기능들이 상당히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속 페달에서도 발을 떼고 브레이크에서도 발을 뗀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알아서 지금 속도를 줄여서 이 경사로를 내려가고 있고요. 이 기능이 이제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 계기판에 이 내리막 형태의 그 아이콘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요것이 작동되면은 이 내리막길 안전장치가 이제 오프로드에서 안전장치가 이제 작동이 되는 상황이라는 표시고요.
지금 이제 이 내리막길을 진입을 했을 때의 속도 그리고 각도에 맞춰서 차량의 속도를 스스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입 각도가 조금 더 심하다면 더 속도를 줄이겠고, 진입 각도가 조금 더 낮고 또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살짝 힘을 실으면 이제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 미국의 체로키에도 아마 이런 기능이, 그리고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많은 차량들이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진입할 때랑 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의 속도, 이것이 다 동일했죠. 뭐 운전자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항상 최저 속도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투아렉 같은 경우는 최저 뭐 2km, 시속 2km부터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를 원하면 이제 가속 페달을 말씀드린 대로 힘을 좀 더 실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내리막길에 내려오면 계기판에서 그 아이콘이 사라지면서 이 기능이 해제됐다는 표시가 또 나오고 있고요. 본격적인 오프로더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도각 능력이겠죠. 지금 전방에 보면은 한 허리까지는 안 오겠고요. 한 허벅지를 넘는 이 물이 잠겨 있는 이 개울을 좀 건너게 됐는데요. 투아렉의 도각 능력은 580mm 정도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700mm 정도의 도각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7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이, 물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국내 출시되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600mm 이상의 이 도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80 정도라면은 뭐 오프로드로서 손색 없는 도각 능력이 되겠죠. 지금 이 도각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천천히 지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지나는 게 중요하고, 또 속도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전방에 공기가 들어오는 이 흡입구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좀 주행을 해야 되고요. 배유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이 역류할 걱정도 들긴 하겠지만, 이 주행 중이라면 물이 역류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꾸준한 속도로 이 개울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앞에 보이는 곳은 이제 상당히 높은 경사로인데요. 한 30도에서 35도 정도로 보이는 이 경사로를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 경사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이 작동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지 않더라도 차가 뒤로 밀리는 일은 없죠. 이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게 되면은 이 바퀴가 이제 구동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가속이라든지, 가속뿐만 아니라 브레이킹도 상당히 부드럽게 이어서 이제 접지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프로드 주행의 가장 좋은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프로드 2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아렉은 오프로드 1 모드, 2 모드가 있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은 오프로드 1 모드에서는 이제 차량의 전고를 한 25mm 정도 높이고요. 오프로드 2 모드에서는 70mm 이상까지 좀 전고를 확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주행하는 차량을 보면은 이 뒤쪽 바퀴만 봐도 이 휠아치와 바퀴와의 간격이 상당히 좀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프로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고를 높여서 차체 하부도 보호하고, 또 코스를 또 원만하게 코스를 잘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통한 이 전고 조절 기능이 또 중요한 오프로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오프로드를 위한 그 다양한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로드 모드를 활성화해서 하고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살펴보면은 이 차량의 각도가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앞쪽으로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또 좌우로 또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나타내주는 인포메이션이 따로 좀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방향까지도, 그러니까 전자식 나침판을 통해서 내 차의 방향, 그 다음에 좌우 각도, 앞뒤 기울기까지 다 표시를 해줘서 지금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좀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화면을 전환을 해보면 이제 앞에 프론트 쪽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시야도 이 범퍼 하단에 있는 그 도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오프로드 주행에서 이제 언덕길을 오르는 경우,
언덕길에서 이 정점을 찍고 에이펙스를 찍고 내려가는 경우에 이 앞에 시야가 좋지 않으면 이게 회전이 돼 있는지 뭐 바로 내리막길인지 잘 알 수가 없겠죠.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의 도로 상황도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아렉이 가지고 있는 이 오프로드 성능은 거의 대부분의 오프로드 상황을 통과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오프로드 주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름인 투아렉 자체가 이제 사막의 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 오프로드 거친 도로에서의 주행을 상당히 중시한 차량으로 1세대 모델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3세대 모델 세련된 외관과 또 화려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투아렉이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 그러니까 오프로드로서의 가치는 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 또한, 오프로드 성능 또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일련의 그 모든 이 과정,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주행을 한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동승했던 기자분도 아까 굉장히 오프로드를 편안하게 주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투아렉의